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카티아 스케치 치수기입 네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엑셀 파일이 있고 오른쪽에는 도형을 몇 개 그려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수기입 아이콘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티아 스케치에서 치수 작업을 할 때 보면 왼편의 엑셀 파일처럼 다양한 기능들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수 아이콘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한 치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뜨는 메뉴입니다. 이런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직접 한번 해볼까요? 카티아에서 하늘색 사각형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40과 오른쪽 세로 방향 40 치수가 있죠? 이렇게 위쪽에는 치수 아이콘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메뉴가 뜨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길이점 277처럼 해당하는 치수의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아래에 있는 세 가지의 메뉴가 치수 기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메뉴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치수 아이콘을 선택한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하는 도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카티아에서 아래쪽에 있는 녹색 사각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수 아이콘을 선택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선을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레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치수 지정까지 다른 메뉴가 뜨게 되죠. 이런 메뉴가 뜨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치수를 입력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수 아이콘을 선택한 상태에서 미리 입력된 치수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했을 경우에 뜨는 메뉴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홍색 사각형인데요. 위에 보시면 치수 아이콘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내려와서 똑같이 치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방식으로 치수선을 선택해 봤는데요. 감이 좀 잡히시나요? 약간씩 다르게 뜨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치수 아이콘을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3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3번은 치수 아이콘을 선택한 상태에서 뜨는 메뉴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1번 메뉴의 아랫부분과 2번 메뉴의 전체 메뉴가 합쳐진 것이 3번 메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번과 2번을 합친 것이 3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메뉴가 다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위쪽에 올라가서 먼저 치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경사선이 하나 있죠? 직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선택하고 치수를 입력하게 되죠? 치수를 입력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해볼까요? 제가 수평 측정 방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치수 기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경사선을 선택하고 위쪽으로 살짝 올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번엔 수직 측정 방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의 치수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치수 기입을 원에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원의 센터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약간 더 큰 원의 센터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사직에 치수가 입력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수평이나 수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평을 클릭하게 되면 수평 방향의 치수 입력이 되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세로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원의 센터점을 선택하시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똑같이 센터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사지게 치수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 상황에서 수직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수직 방향의 치수가 기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했을 때 여러가지 메뉴가 뜨고 그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른 것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시선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선으로 표시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요. 미리 입력된 치수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중간쯤에 보시면 지시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을 클릭하고 나서 그랬더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40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40을 선택하시고 바깥으로 빼게 되면 이렇게 지시선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있는 메뉴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을 선택해서 다른 기능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올라가서 치수 아이콘의 선택을 해제시켜 줍니다. 그리고 치수선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시켜줍니다. 아래에 있는 선도 선택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서 치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고 이번엔 경사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수평을 클릭해 줍니다. 그랬더니 경사선이 수평선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평 측정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치수가 수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수평을 선택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경사선이 수평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치수 기입을 하실 때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